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욕정이 많은 젊은 과부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일찍이 서방을 잃고 홀로 되다 보니 밤만 되면 너무너무 외롭고 밤이 길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밤마다 끓어오르는 뜨거운 욕정 때문에 죄 없는 허벅지만 꼬집어대기 일쑤였지요. 그 바람에 양쪽 허벅지가 항상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명색이 양반인지라 함부로 사내를 불러들일 수도 밖에 나가 유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또가 있었습니다. 사또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과부를 보고 홀딱 반하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사또는 틈만 나면 과부를 찾곤 하였습니다. 헌데 과부는 평이 무척 좋지 않은 사또가 너무너무 싫었지요. 이보시오 부인, 언제까지 혼자 살 것이오? 이제 부인도 임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임자도 임자 나름이죠. 아니, 임자 나름이라니 도대체 어떤 사람을 원한단 말이오? 사람이 먼저 됨됨이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내가 됨됨이가 안 좋단 말이오? 도대체 내가 어디가 어때서 안 좋단 말이오? 그것은 사또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사람들을 잡아다 매질을 해대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죄인들을 잡아다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값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소. 헌데 죄 없는 자들도 잡아다가 죄를 만들어 매질을 하고 부당한 요구를 한다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단 말이오? 누가 말했는지 어서 말해보시오. 제가 이름을 대면 사또는 그자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해줄 순 없습니다. 과부를 꼬시러 갔다가 좋아하는 과부한테 악평만 잔뜩 들은 사또는 기분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리하여 화가 잔뜩 난 채로 관하로 돌아갔지요. 에이, 넌 놈이 부인한테 그런 소리를 한 것이야. 내 이놈을 찾아서 반드시 물꼬를 내고 말 것이야.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인을 꼭 내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어. 사또가 돌아가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에만 있기 하도 따분했던 과부는 아낙들이 빨래하는 빨래터로 나가보았지요. 그러자 빨래터에는 여러 명의 아낙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성댁, 요새 달고는 어디로 간겨? 나도 몰라. 요새 들어 통얼굴이 안 보이더구먼. 요새 달구가 안 보이니깐 왠지 사는 게 낙이 없는 것 같아. 허긴 나도 그려. 그 녀석 물건이 어디 보통 물건이어야지. 아, 조선팔도에 그놈만한 것도 없을겨. 그러게 말이여. 그놈의 것은 웬만한 가지는 저리 가라고만. 아니 가지가 뭐여. 그놈 것은 애호박만하구먼. 빨래터 아낙들의 대화를 듣다 보니 과부는 왠지 얼굴까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구라는 총각의 이름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보아하니 마을 아낙들에게 달구라는 총각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마님이 빨래터에는 어쩐 일이단가요? 빨래하던 성주댁이 과부를 보고 벌떡 일어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안성댁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설마 마님께서 빨래하러 오신 것은 아니지요? 네, 잠시 지나는 길에 들려본 것이요. 아, 그렇구먼요. 헌디 마님은 서방님도 없이 홀로 어떻게 지내신대요? 성주댁 말에 마님은 뜨끔하였습니다. 뭐 여인 혼자 사는데 꼭 사내가 필요하겠소? 그래도 밤이면 무척 외로우실 것인데 죄 없는 허벅지만 꼬집고 계신 것은 아닌감요? 성주댁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 마님은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럼 하던 빨래들 마저 하시오. 나는 이만 가보리다. 마님은 더 있으면 속을 다 들킬 것 같아 얼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마님은 참말로 대단하구먼. 아직 한창 젊은데 홀로 견디시는 것을 보면 보통이 아니오. 마님이 돌아가자 성주댁이 말했습니다. 아, 그야 양반 체면에 어찌 대놓고 내색을 할 수가 있겠어. 모르긴 해도 아마 속은 문드러지고 있을 것이구만. 집으로 돌아온 마님은 아낙들의 이야기가 왠지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안악들은 홀로 살아도 달구라는 총각과 심심치 않게 정을 통하는 것만 같았지요. 그런 반면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뭔가 억울하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고 내 팔자야. 이렇게 나의 젊은 날이 다 가버리는 것은 아닐까. 마님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또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마님지 장에 다녀오겠습니다요. 그래 다녀오거라. 여종 끝순이가 장에 가고 집에는 마님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낮이 되니 지게를 맨 사내 하나가 집으로 들어왔지요. 끝순아, 끝순이 어딨는겨? 끝순이를 찾는 사내 소리에 마님은 안방에서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젊은 청년이 지게를 메고 와 끝순이를 찾고 있었지요. 끝순이는 어찌 찾느냐? 아, 끝순이가 시켜서 쌀을 찌어왔구먼요. 그럼 이리 가지고 따라오너라. 마님은 지게꾼을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쌀독을 가르쳐 주었지요. 이곳에 붓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지게꾼 종다리는 마님이 가르쳐준 쌀독에 쌀을 퍼서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그런 총각의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으니 왠지 총각이 성실하고 착해 보였지요. 그런데 마님은 그런 지게꾼 종다리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욕정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악들이 달구 총각하고 허심없이 즐기고 있다는 생각도 나는 것이었지요. 마님 쌀을 모두 옮겨 담았구먼요. 그럼 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잠시 날 따라와 보거라. 마님은 지게꾼 종다리를 안방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며? 아 글쎄 잠시 따라와 보래도. 마님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종다리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앉아 보거라. 마님 말에 종다리는 눈만 껌벅껌벅하면서 영문도 모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 보거라. 종다리는 마님 곁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허리끈 좀 풀어보거라. 아니, 마님 어찌 허리끈을 풀라 하시는지요? 말이 많구나. 어서 풀어보래도. 종다리는 갑자기 양반 마님이 허리끈을 풀라 하니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집에서 훔친 엽전이 허리춤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종다리가 머뭇거리자 마님이 직접 손을 뻗어 종다리의 허리끈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종다리는 깜짝 놀라 냅다 달아나고 말았지요. 아니 저 녀석은 사내도 아닌 것이야 뭐야. 마을 안악들은 총각들하고 쉽게 하는 것 같았는데 마님은 뜻대로 되질 않으니 허탈하기도 하였습니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었지요. 헌데 달아난 종다리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님이 어떻게 한 것이야? 참봉댁집에서 훔친 새냥을 옆집 마님이 어찌 아느냔 말이야? 종다리는 마님집에 가기 전에 참봉집에 들렀었습니다. 헌데 참봉집 쌀독에 쌀을 부으려 하였는데 쌀독 바닥에 엽전 새냥이 들어있었지요. 누군가 쌀독에 엽전을 넣어놓고 깜박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종다리가 엽전 새냥을 슬쩍 챙겨 허리춤에 감춘 것이었지요. 마님에게 들켰다고 생각한 종다리는 다시 참봉댁을 찾아가 쌀독에 몰래 엽전 새냥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가 되니 장에 갔던 끝순이가 장보고 돌아왔지요. 마님지 다녀왔습니다요. 그래 수고했다. 헌데 마님, 장소의 아범이 나가고 집에 남자 일꾼이 없는데 혹시 일꾼 하나 드릴 생각은 없으신가며? 왜 괜찮은 일꾼이 있느냐? 네, 젊은 총각이 하나 있긴 합니다요. 그래 어떤 사람이더냐? 좀 여자 관계가 복잡하긴 한데 똑똑하고 일은 잘합니다요. 아니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면 바람둥이가 아니냐. 괜히 들였다가 문제만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은 그자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마을 안악들이 일으킵니다요. 아니 그것은 또 무슨 말이냐? 야는 본시 착하고 성실한 편인데 안악들이 좋아해서 소문만 그렇게 났을 뿐이구먼요. 그래 그 총각의 이름이 무엇이냐? 달구라고 합니다요. 달구라는 말에 마님은 빨래터에서 안악들이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가지보다 애호박보다 큰 것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 달구였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말을 뱉고 말았지요. 그럼 어서 데려와 보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은 달구가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좋아하는 달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척 기대가 되었지요. 다음 날이 되니 끝순이가 달구를 데려왔습니다. 마님 달구가 왔습니다요. 달구가 왔다는 말에 마님은 얼른 면경을 보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안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안녕하셔요, 마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요. 그래, 어서 오거라. 내가 달구라는 아이더냐? 그렇습니다요, 마님. 달구를 처음 본 마님은 왠지 가슴이 무척 설레었습니다. 달구는 마을 여인들에게 인기도 많았지만 실물로 보니 훤칠한 데다 착하고 무척 선해 보였지요. 왜 마을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는지 첫눈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일을 잘한다 들었다. 그럼 이제부터 내 집에서 일해보거라. 고맙습니다요, 마님. 그럼 끝순이 내가 달구에게 할 일을 알려주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달구야, 이리 따라오더라고. 끝순이는 달구를 데려가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방으로 다시 돌아온 마님은 달구를 보고 나니 왠지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뭔가 앞날이 무척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만 같았지요. 마님은 안방에서 문틈으로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달구를 보기 위해서였지요. 그렇게 밤이 되자 마님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온통 신경이 달구한테 가 있다 보니 달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바람 쐬러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구방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달구방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니, 마님 바람이 찬데 어찌 나와 계십니까요? 마님은 갑자기 등 뒤에서 나는 끝순이 소리에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소피 보고 오면서 잠시 달구경 좀 하고 있느니라. 헌데 너는 어찌 자지 않고 나와 있느냐? 달구가 쑥떡이 먹고 싶다고 하여 쑥떡 좀 만들었습니다요. 그러느냐, 그럼 어서 가져다 주거라. 마님은 그리 말하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데 안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달구와 끝순이가 서로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혹시 끝순이가 달구를 좋아해서 데려온 것은 아닐까? 마님은 끝순이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무척 답답하고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끝순이가 자꾸 신경이 쓰였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눈치만 살피던 마님이 둘이 어떤 사이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용히 끝순이를 불렀지요. 부르셨어요, 마님? 그래, 내게 물어볼 게 있어서 불렀느니라. 제게 무엇이 궁금하십니까요, 마님? 내가 올해 몇이더냐? 지는 올해 딱 20이구먼요. 그럼 더 늦기 전에 너도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는 지금 시집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요. 아니, 내가 홍기를 놓치면 앞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지에게는 늙고 병약하신 어머님이 한 분 계십니다요. 그러니 지는 어머님을 돌봐드려야 하는구먼요. 아니, 그럼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너밖에 없는 것이냐? 그렇습니다요. 자식은 저 혼자뿐이라 지가 어머님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구먼요. 그런데 어머님을 못 본 지 오래되어 요새 걱정이 많습니다요. 끝순이 말에 마님은 순간 달구와 단둘이 있을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내려가서 한 달 정도 어머님을 돌봐드리거라. 아니, 마님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요? 지가 없으면 밥이며 빨래며 누가 한단 말입니까요? 뭐 그런 것은 한 달 정도 내가 해도 되느니라. 그러니 너는 마음 놓고 어머니에게 다녀오거라. 아이고,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요. 우리 마님께서 좋으신 분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마음이 깊으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요. 마님은 끝순이에게 어머님 보약도 져드리라며 돈까지 두둑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끝순이는 신이 나서 짐을 챙겨 어머님이 있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집안에는 마님과 달구만 남게 되었지요. 끝순이가 떠나고 없자 마님은 생각 끝에 달구가 일 마치고 돌아올 쯤하여 목욕을 시작하였습니다. 방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로 마당에서 훤히 보일 수 있도록 해놓고 목욕을 하고 있었지요. 헌데 달구는 집에 돌아오자 부엌에서 밥 먹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쟤는 목석이야 뭐야. 어째 목욕하는 여인을 본 채도 않느냔 말이야. 마님은 달구의 반응을 살피느라 한참 동안이나 물속에 있다 보니 손발이 모두 불어터져 있었습니다. 설마 쟤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겠지? 마님은 달구의 반응이 없자 목욕을 마치고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달구의 관심을 끌을 수 있을지 고심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다음날 달구가 돌아올 쯤하여 마님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속옷은 입지 않고 겉옷만 입은 채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이 움직일 때마다 속살이 살짝살짝 보였습니다. 아니 마님께서 손수 빨래를 하십니까요? 일 마치고 돌아온 달구가 빨래하는 마님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달고 왔느냐? 그래 고생했을 테니 어서 씻고 들어가 쉬거라. 마님은 달구한테 말하면서 일부러 가슴이 보이게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마님 이리 나오셔요. 빨래는 지가 하겠구먼요. 아니 그런데 달구의 반응이 없는 것이었지요. 뭐 얼마 되지 않으니 내가 해도 되느니라. 그러니 너는 어서 씻기나 하거라. 마님이 이번에는 다리를 살짝 벌려 허벅지살이 보이게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마님. 아니 그런데 달구는 이번에도 못 봤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씻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은 너무 허탈해 웃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유혹을 해보아도 달구는 넘어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헌데 달구가 그럴수록 마님은 달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한테나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나름 지조 있는 사내로 보였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은 점점 달구에 대한 좋은 감정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아직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했기에 이번에는 다른 방도를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저녁 달구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쯤하여 마님은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껴놓은 굴비까지 꺼내 저녁상을 푸짐하게 준비를 하였지요. 그렇게 저녁상 준비가 끝나니 달구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 마치고 왔습니다요, 마님. 그래 수고했다. 어서 씻고 안방에 와서 저녁을 먹거라. 아니 마님, 어찌 하찮은 저를 안방에서 저녁을 먹으라고 하십니까요? 지는 부엌에서 간단히 한 숟갈 뜨면 되는구먼요. 아니다. 오늘은 내가 저녁을 준비하였으니 안방에서 같이 먹자꾸나. 그런데 마님, 끝순이 고향집에는 뭔 일이 있답니까요? 어머니 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걱정을 해서 내가 다녀오라 보내주었느니라. 아 그랬구먼요. 헌데 마님은 마음이 정말로 부처님 같습니다요. 부처님 같은 마님 밑에서 일하게 된 것은 지도 복인 것 같습니다요. 얘 부처님 타령은 그만하고 어서 씻고 와서 밥이나 먹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은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고 달구는 우물가로 가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달구는 씻으면서도 마님이 정말 좋은 분이란 생각이 들었지요. 자신을 위해 저녁상까지 봐주다니 보통 양반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깨끗이 씻은 달구가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님, 오늘이 마님의 생일이십니까요? 아주 진수성찬입니다요. 아니 생일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이것저것 준비 좀 해보았느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지가 뭐라고 마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쓰셨는가며. 너무 황송해서 먹기가 부담스럽습니다요.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느니라. 어차피 나도 같이 먹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먹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요.
상을 마주하고 마님과 달구는 저녁밥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마님의 손맛이 영 별로였지요. 하지만 달구는 마님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니 연거푸 맛있다며 맛있게 먹는 척을 하였습니다. 어째 입맛에는 잘 맞느냐? 그럼요, 마님. 지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요. 달구가 맛있다고 하니 마님은 달구 밥그릇에 이것저것 푸짐하게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자, 일하느라 수고했을 테니 술도 한잔하거라. 아니, 술까지 준비를 하셨습니까요, 마님? 오늘은 나도 술 생각이 나서 한잔하려고 준비 좀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를 하였습니다. 헌데 마님이 평소 마시지도 않던 술을 마셔서 그런지 먼저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의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이제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요. 아니다, 더 따르거라. 오늘은 내가 왠지 취하고 싶구나. 마님의 성화의 달구는 마님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술을 쭉쭉 들이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마님의 눈은 이미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설수설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마님 이제 정말 더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요. 야, 이놈 달구야. 내가 더 따르랬지. 너는 내 말이 우습더냐? 지금도 마님은 충분히 취하셨습니다요. 달구는 밥상에 앉아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는 마님을 자리에 눕혀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달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님 곁으로 다가갔지요. 그리고 달구는 마님을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아니, 달구야. 너 지금 나를 어쩌려는 것이야? 내가 좋으면 좋다고 말할 것이지 왜 이렇게 불쑥 들어오는 것이야? 너는 내가 그리도 좋더냐? 오냐 그래까지껏 오늘 너와 내가 만리장성을 한번 쌓아보자 그래. 내 놈이 것이 그리 크다고 소문이 났더구만. 내 오늘 내 놈이 것이 소문대로 정말 큰지 확인해 볼 것이다. 오냐 그래, 어서 내게 보여보거라. 달구는 횡설수설하는 마님을 자리에 눕혀드리고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오려 하였습니다. 아니야, 달구야. 어딜 가는 것이야. 당장 이리 오지 못할까? 달구가 밥상을 들고 나오려 하자 마님은 술에 취해 달구를 계속 불러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이 비록 취하긴 했어도 달구는 마님을 그대로 두고 나올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달구는 마님 곁에 가서 마님을 토닥거리며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마님은 한참 동안이나 더 횡설수설하더니 결국 잠이 들고 말았지요. 달구는 잠든 마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배곡같이 흰 피부에 오똑선 콧날 그리고 가느다란 턱선은 참으로 아름다운 미모였지요. 달구는 금방이라도 달려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머슴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마님을 달구는 배신할 수가 없었지요. 달구는 잠들어 있는 마님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달구는 마님을 진정으로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늦게까지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사또가 마님을 보고 싶은 생각에 불쑥 찾아온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안방에서 밥상을 들고 나오는 달구를 보고만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 놈이 어찌 안방에서 나오는 것이냐? 마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주무셔서 밥상을 치우려고 들고 나왔습니다요. 사또가 밥상을 보니 밥그릇 도둑에 수저도둑에 술잔도 2개였습니다. 이를 보고 인상이 찌그러진 사또는 후다닥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보았지요. 그러자 과부는 술냄새를 풀풀 풍기며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놈이 부인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아니, 지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요? 내 놈이 부인에게 술을 먹이고 뭔 짓을 했느냔 말이다. 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요. 내가 내 놈의 말을 어찌 믿을 수가 있단 말이냐? 어디 종놈 주제에 홀로 사는 양반 부인의 안방을 감히 드나드냔 말이다. 내 오늘 내 놈에게 강상의 법도를 단단히 가르쳐 줄 것이다. 사또는 달구를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관졸들을 불러 사정없이 곤장을 때렸지요. 달구는 처음 맞아보는 곤장이 견디기 힘들 만큼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서 이실 찍고 하지 못할까? 내 놈이 부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야? 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요, 사또. 아니, 이놈이 그래도 이실 찍고 하지 않는 것이냐? 여봐라, 이자를 매우 쳐라. 사또는 자신이 흠모하는 과부에게 접근했다고 판단한 달구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 전말인지 가리지도 않고 분풀이를 시작하였지요. 결국 달구가 의식을 잃게 되자 그제서야 매질은 끝이 났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옥에 가두고 깨어나거든 다시 매질을 시작하거라. 달구가 의식을 잃자 사또는 달구를 옥사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달구를 옥에 가두고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달구를 내보내면 또 과부와 뭔 일이 생길지 불안한 것이었지요. 그렇다고 달구를 언제까지 옥에 가두어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또는 강제로라도 과부를 얻을 방도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밤새도록 방도를 찾던 사또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옳거니 그리하면 되겠구나. 사또는 붓과 종이를 꺼내 뭔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고 옥사에 쓰러져 있는 달구를 찾아가 손에 인주를 바르고 손도장을 찍었지요. 다음날 날이 밝자 사또는 곧바로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아침 일찍부터 사또가 어쩐 일이요? 어젯밤 내가 못 볼 것을 봤소이다. 아니, 무엇을 봤단 말이요? 어젯밤 부인이 종놈하고 놀아나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이는 강상의 법도를 어긴 것이니 종놈과 부인은 극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아니, 내가 어젯밤 무엇을 했단 말이요? 사또가 잘못 본 것이요. 어찌 거짓을 말하는 것이요. 종놈이 모두 자복을 하였소이다. 이것이 그 종놈이 자복한 증서요. 사또는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마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자복문서를 본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어젯밤 달구와 술 마시다 정신이 혼미해진 것까지는 생각이 났습니다. 헌데 그 이후에 달구가 자신을 덮쳤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았지요. 헌데 달구가 정사를 나누었다는 자복문서에 손도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과부마저 인정을 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니 과부는 일단 달구를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달구의 심성으로 보아 술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에게 그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지요. 나는 그 자복문서를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달구는 어디에 있는 것이요? 달구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 그리고 부인이 믿고 안 믿고는 더 이상 중하지가 않소. 이렇게 자복문서가 있으니 말이요. 허나 부인이 내 첩이 되어준다고 약조만 하면 내 이번 일은 덮어드리리다. 만에 하나 이번에도 부인이 나를 거절하면 부인과 종놈은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리고 집과 땅도 모두 몰수될 것이외다. 앞으로 3일을 드리겠소. 그 안에 가부간의 결정을 하시오. 사또는 잔뜩 엄포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사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달구의 품성으로 보아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달리 다른 방도도 없었지요. 사또의 첩이 되지 않으면 자칫 달구와 같이 극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또의 첩이 되기는 죽기보다 싫었던 마님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지요. 그렇게 마님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어느덧 3일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는 날 사또가 마님을 또 찾아왔지요. 그래, 결심은 하셨소? 달구를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달구가 정말 그 자복서에 손도장을 찍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내 분명 말하지 않았소. 달구 그놈이 자복을 하고 손도장을 직접 찍었다고. 그러니 더 이상의 증자는 필요가 없어.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요? 나의 첩이 될 것이요? 아니면 그 종놈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 것이요?
저는 그 자복서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구려. 오늘부로 부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고 부인은 죄값을 받게 될 것이외다. 참으로 안타깝구려. 부인처럼 천하절생미인이 종놈 때문에 형장에 이슬이 된다는 것이. 사또는 마님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극형에 처한다 말했지요. 마님은 옥에 갇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달구까지 잘못되는 것 같아 달구에게 너무너무 미안하였지요. 그렇게 마님은 옥에 갇혀 있는 며칠 동안 달구만큼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사또의 첩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진작 그리했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것이 아니요.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었으니 그 얼마나 다행이요. 하마터면 종놈과 같이 저 세상으로 갈 뻔하지 않았소. 허나 조건이 있소이다. 그것이 무엇이요? 달구는 오늘 당장 방면해 주시오. 그것은 안 돼요. 아니 어찌 안 된다는 것이오? 그놈은 부인에게 독이 되는 놈이요. 그러니 그놈을 풀어줄 수는 없소이다. 허나 부인이 걱정하니 내 그놈을 죽이진 않겠소. 그리고 우리의 혼례가 끝나면 그때 가서 방면해 드리리다. 마님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또와 혼례를 치르고 나면 방면해 준다고 하니 사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집으로 돌아가고 달구는 옥사에 계속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또와 마님의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밤새 사또의 목이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사또 옆에는 월계수 잎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또가 밤새 뭔 일이요? 그러게 말이여. 그토록 잔악하게 굴더니만 오히려 잘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말이요. 죽은 사또 옆에 월계수 잎이 떨어져 있었다는데 자네는 들었는가? 아니 그럼 갑자기 사라졌던 월계가 다시 나타났단 말인가? 아니 월계가 누구요? 아니 자네는 어찌 월계도 모르는가?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칼잡이 말일세. 그자가 나타났다 하면 관병들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못 잡는다고 하더구만. 듣기로는 살수 조직에서 이탈하여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야. 사람을 죽이는 것에 환멸을 느낀 월계가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는구만. 그 바람에 살수 조직도 모두 와해됐다는 것이야. 아니 그런데 그런 자가 사또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 사또를 죽인단 말인가? 아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사또가 워낙 적이 많지 않은가? 갑자기 사또가 비명행사하는 바람에 혼례식장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잔치라 도열 기세였지요. 그리고 시끄럽던 마을이 잠잠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 지왔습니다요. 마님은 안방에서 달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끝순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끝순이가 온 것이냐? 어서 오거라. 마님이 안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아니 그런데 달구도 함께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지도 왔습니다요. 마님은 달구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달구를 안고 엉엉 울었지요. 그래 몸은 성한 것이냐? 그렇구먼요 마님. 마님도 어디 몸 상한 곳은 없으시지요? 그렇단다. 나는 무탈하느니라. 아니, 언제부터 둘이 이렇게 가까워졌단 말이요? 정말 눈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구만. 나 없는 사이 둘이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래. 마님과 달구가 엉겨붙어 있는 것을 보고 끝순이가 말했습니다. 예 끝순아, 행여나 너는 달구한테 딴맘이나 먹지 말거라. 내 이번에 사또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나 많았느니라. 오메 우리 마님이 달구한테 단단히 빠졌나 보네요. 뭐 그럼 그게 어디 맨입으로 된답니까요?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내 어찌해주면 좋겠느냐. 뭐 내가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고 저를 신우이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옳게. 아니 신우이 옳게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끝순아. 그동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미안하오. 내가 사정을 말해주겠소 부인. 마님은 갑자기 달구마저 부인이라 말하니 놀라도 너무 놀랐습니다. 실은 끝순이와 나는 남매여.
내 아버지는 내가 어려서 영모죄로 모함을 받고 죽은 좌찬성 박재상이요.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긴 하였으나 우린 평범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요. 그리하여 신분을 감추고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것이요. 아니, 그럼 달구총각은 양반의 신분이 아니요? 그렇소 부인, 이제야 말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하오. 달구의 말을 들은 마님은 갑자기 머릿속이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좋아한 달구가 그 달구가 아니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생각 끝에 신분만 달라졌을 뿐 달구는 달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혼인해도 되는 것이 아니요? 그렇소만 부인이 지금 나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요? 저승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내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이제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혼인해 주시오. 하하, 이제 보니 부인이 보통이 아니구려 하하. 좋소, 부인이 이렇게 용기 내어 속마음을 말해 주었으니 나도 내 속마음을 말해 보리다. 나도 그동안 속으로 부인을 연모하고 있었소이다. 그러하니 혼인하여 백년해로 해봅시다. 끝났네, 끝났어. 우리 오라비가 드디어 짝을 지대로 만났어. 이제부터 올케는 나에게 잘 보여야 쓰겠구만, 호호. 아이 아가씨도 혼례를 올리기 전부터 벌써 저를 잡들이 하려 들어요. 호호. 그리하여 마님과 달구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지요. 부인이 그토록 내게 원했던 것을 오늘은 내가 실컷 경험을 시켜주리다. 각오해야 할 것이요. 어디 소문만큼만 아녀보셔요. 그럼 아침마다 찬밥을 먹게 될 것이에요. 호호. 달구는 호롱불을 끄고 마님, 아니 부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춤을 추었지요. 아니 그런데 부인은 며칠이 지나도 걷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어 다리에 힘을 도저히 쓸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달구는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아니 참말로 어째 달구가 마님한테 가버렸담. 아, 못 들었어? 달구가 글쎄 양반이었다는 것이야. 아깝구먼 아까워. 이제 달구한테 임자가 생겨버렸으니 이를 어쩜 좋아? 그것도 양반 마님의 것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여. 아이고 성주댁 이젠 꿈을 깨더라고. 허긴 이 세상 천지에 달구만한 것이 또 있을까 싶구만 에휴. 달구를 좋아했던 마을 여인들은 닭 쫓는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달구가 월계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허다못해 여동생 끝순이도 몰랐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달구는 살수 조직에 들어가 남몰래 피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최고의 칼잡이가 되었지요. 달구는 살수 조직을 통해 아버님에게 누명을 씌워 모함한 자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목을 베었지요. 그럴 때마다 달구는 월계 수입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달구를 월계라 부르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달구는 아버님을 모함한 증자를 찾아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좌찬성이 모함되었다는 것을 알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지요. 그렇게 복수를 마친 달구는 살수 조직을 나왔습니다. 최고의 칼잡이가 나가자 살수 조직도 서서히 와해되고 말았지요. 살수 조직에서 나온 달구는 흩어진 가족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님 집에서 여종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끝순이를 찾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10수년 만에 만난 남매와 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끝순이 소개로 달구도 마님 집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마님과 혼인한 달구는 어머님을 모셔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보 서방님, 이제 내 다리도 멀쩡해졌으니 오늘 밤 다시 한번 해보셔요. 아이고 그러다 또 하반신 불구가 되려고 그러시오. 자꾸 하다 보면 나도 적응하지 않을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